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의문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했었죠. 수동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정리를 좀 잘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사형식에 대한 수동태를 좀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수동태를 처음에 배울 때 원칙 자체가 뭐였었습니까? 수동태라는 애는 반드시 목적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장들을 봤을 때 수동태 문장들이 그 삼형식, 그죠? 목적어를 하나를 갖고 있는 삼형식 문장들 위주로 우리가 지금까지 봐줬었는데,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것처럼 삼형식뿐만이 아니라 사형식, 오형식도 똑같이 목적어를 갖고 있는 애들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3, 4형식, 3, 4형식, 3, 4, 5형식 이 문장들도 똑같이 수동태를 가질 수는 있는데 좀 약간 모양이 독특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사형식에 대한 수동태를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형식 수동태는요. 두 개의 목적어가 존재합니다. 사형식이라는 거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목적어가 두 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목적어 두 개를 동시에 취하는 이런 사형식 문장에서는요, 수동태 문장이 어떻게 두 개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우리는 목적어가 나왔을 때 삼형식 문장 같은 데서요. 목적어 나왔을 때 이 목적어의 입장에서 한번 봐봤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수동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형식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두 개니까 그 목적어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애가 두 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간접 목적어의 입장에서 보는 수동태 하나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의 입장에서 보는 수동태가 또 하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형식 문장이라는 거는 사형식 수요동사가 되겠죠. 수요동사가 나오는 그런 문장에서는 이제 수동태 형태가 기본적으로 두 개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예제를 한번 봐볼게요. Father gave me a present 라는 애가 지금 나와있죠. 그죠? Father가 주어가 될 거고요. gave가 동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me라는 애가 나가 될 거고요. a present는 선물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선물을 나에게 주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어, 나에게 선물을 주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목적어는 지금 내가 IO가 간접 목적어가 될 거고 뒤에 거가 직접 목적어가 될 테니까요. 그죠? 두 개를 나눠서 볼 수 있다는, 나의 입장에서 하나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프레젠트 입장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수동태의 입장에서 앞에 간접 목적어를 먼저, 같은 입장에서 만들어 본다면은, I를 어떻게, 주어의 자리로 보내야 되겠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이 father라는 애는, 뒤로 가갖고 by father라는 애로 써줘야 되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죠? 맞죠? 자, 그러면은 I는 처음에 나온 그대로, 맨 처음에 나온 문장처럼 I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gave는 수동태 형태로 바뀔 경우에, 그죠? be 플러스 pp를 써줘야 되니까 gave는 given이 될 거고요. 그죠? 그 앞에 비동사인 과거형이니까요. was given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I was given 썼다. 그러면은 동사까지 다 됐는데 I도 앞으로 나가고 gave도 be 플러스 pp가 되는데 그 뒤에 a present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a present를 어떻게 하냐? 그냥 그 뒤에 갖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은 a present가 지금 붙어있죠. 그러면은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by father까지 해서. 자, 그래서 I was given a present by father 라고 하면은 father gave me a present라는 문장의 사형식 문장이라고 봐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게. 자, 얘가 주어가 될 거고 여기가 동사가 되고 그 다음에 목적어 두 개가 나왔으니까요. 얘에 대한 거는 지금 봐봤으니까 뒤에 있는 a present 직접 목적어 갖다가 그냥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고요. 그죠? father는 맨 뒤로 보내야 되니까 없는 거라고 치고요. 우선은 자, a present가 먼저 주어가 될 거고 was given이라는 애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죠? a present was given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me라는 애, 남아있는 애, 간접 목적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로 붙여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by father는 뭐 주어에다 by 붙인 거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 간접 목적어라는 애가 나왔을 경우에 이 to라는 애가 지금 붙어 있죠. 그죠? 맞죠? to가 붙어 있는데 꼭 붙어 있다, 꼭 이렇게 붙어도 되고요. 안 붙어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꼭 붙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선은 그래서 안 붙이는 걸로 그냥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미만 그냥 써줘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다른 애들도 한번 봐볼까요? He teaches us English. 자, 그가 teach 가르치고 있죠. 동사가 될 거고요. us가 간접 목적어, English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앞에
us 먼저 봐보면은, us라는 애 먼저 봐보면은, 얘를 앞으로 보내고요. 그래서 we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teach라는 애가 be 플러스 pp가 돼야 될 테니까 teach의 pp 형태인 taught, 그죠? taught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비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형이잖아요. 그죠? 현재형이니까 위에 맞춰서 are taught이라고 봐주면 옳겠죠. 그죠? we are taught 했을 때 be 플러스 pp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지는 거죠. 그죠? 가르쳐지는 거고, 그 다음에 English라는 애가 직접 목적어가 될 텐데, 이 English가 반드시 be 플러스 pp 뒤에 바로 붙어줘야 되겠죠. 붙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English를, 영어에 대해서 우리는 배운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English라는 애를 놓고서 따로 보면은 English가 문장 맨 앞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are tout이 아니라 is tout이에요. 왜 그렇지? 위에 거는 위라는 애가 주어니까 복수로 봐야 되니까 a가 나오는 거지만 밑에 거는 English가 단수죠. 그러니까 a가 아닌 is가 나오는 게 옳겠죠. 그죠? 그래서 is taught 나오고 간접 목적어 뒤에다가 us 붙여주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to라는 애는 붙여줘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 we gave the police the information. 자, we가 주어, gave 동사, the police가 목적어, the information이 또 목적어. 그래서 앞에 거 간접 목적어, 뒤에 거 직접 목적어. 전부 다 지금 뭐뭐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쓰이고 있죠. 그죠? the police 먼저 빼놓고 봐보면 the police가 문장 맨 앞으로 오게 되고요.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gave를 be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police는 우리 복수 취급을 해주죠. 만약에 더가 붙었을 경우는. 그래서 복수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were 기본으로 지금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the information이 직접 목적어니까 바로 뒤에 the information 형태를 이렇게 써주면은 옳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거 이번에는 the information이 직접 목적어를 이제 앞으로 빼놓고 봐볼게요. 직접 목적어 the information이 주어 자리에 지금 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구? was 기분이 나오죠. were 기분이랑은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주어가 information이라고 해서 단수입니다. 아시겠죠? police는 원래 복수 취급하는 애지만 information이라는 애는 원래 단수 취급하는 애죠. 그죠? 맞죠? 자, 그래서 were 기분이 아니라 was 기분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police라는 애가 붙으면 된다. 자, 이 마찬가지로 to라는 애는 붙여도 되고 붙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별 얘기 아닙니다. 간접 목적어 자체가 두 개이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를 이용한 문장,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를 이용한 문장 두 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줘야 될 게 이 간접 목적어가 쓰였을 경우에 간접 목적어가 아니라 이 수동태 형태를 쓰였을 경우에 사용식에서 그랬을 경우에 동사들을 우리가 좀 잘 봐줄 필요가 있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make, read, get, sell, write, buy, send 같은 애들 이런 동사가 쓰였을 경우에 이런 사용식 문제에서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한 수동태만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수요동사라는 애들에서 모든 수요동사가 전부 다 이제 두 가지의 수동태를 갖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제 make, read, get, sell, write, buy, send 같은 애들은 두 가지의 수동태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직접 목적어를 이용한 수동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왜 그럴까요? 자, she bought me new bike. 자, me가 간접 목적어, new bike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네요. 그죠? 맞죠? 자, 그래서 얘가 간접 목적어니까 얘를 놓고서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직접 목적어에는 new bike를 갖다가 해주셔야 됩니다. new bike. 그죠? 얘가 주어로 지금 나와있고, 동사가 bought인데 얘를 수동태로 바꿔줘야 되니까 be 플러스 pp로 was bought이 나네요. 과거형이니까. 자, 그 다음에, for me라고 해서 for라는 전치사가 지금 붙어서 나왔는데요. 그죠? me라는 간접 목적어가 지금 붙어서 지금 쓰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죠? 요것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밑에 거 I was bought a new bike by her 라고 해서 간접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서 me라는 애를 앞으로 보내서 I를 주어로 써주게 되면은 의미상으로 굉장히 좀 이상한 애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I was bought 하면은 나는 사진 거죠. 그죠? 원래는 지금 이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죠? 그 바이크를, 그죠? 새로운 바이크를 사준 거죠. 그녀가 나한테 사준 건데, 의미상으로 그래서 바이크가 이제 주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 거는, 그녀에 의해서 사진 거는 바이크죠, 바이크. 근데 이 문장에서는 I was bought 하면은 마치 내가 사진 것처럼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쓰지 않는 거라고 어색한 문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를 이용한 수동태는 쓰지 않는 걸로 봐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I wrote her a letter도 봐볼게요. write라는 애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써서 사용식으로 쓸 수 있는 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a letter가 나오고 was written, 그죠? a letter가 직접 목적어니까 얘를 이용한 문장 a letter was written to her by me, 이 형태가 써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간접 목적어 her를 가지고서 수동태로 바꾸면은 she was written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그녀가 쓰여지다라는 의미처럼 어색한 문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접 목적어로 만드는 수동태, 그죠? 요것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밑에 것도 한번 봐볼게요. I sold him my old car for $5. I sold him, 그에게 팔았죠. 뭐를? 내 중고자동차, 내 오래된 자동차를 $500를 주고 팔았대요. 자, my old car가 직접 목적어니까 이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주어로 놓고서 was sold B 플러스 PP 형태로 쓰여서요. 나의 오래된 차가 $500에 그에게 팔렸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him이라는 이 간접 목적어를 이용해서 수동태를 만약에 쓰게 되면 he was sold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무슨 의미가 돼요? 그는 팔렸다가 되죠. 그죠? 맞죠? 의미상으로 my old car가 내 차가 팔려야 되는데 그는 팔렸다라는 의미처럼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어색한 문장이 된다라고 봐서 얘도 쓰지 않는다라고 봐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다른 이제 동사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make나 read나 get, 특히나 뭐 sell, 거기다 뭐 buy 같은 애들, 요런 애들이 나왔을 경우는 의미상으로 뭐 만들어지다, 아니면 팔려지다, 뭐 아니면 읽혀지다, 뭐 쓰여지다라는 애들이 간접 목적어 관련해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놓고서 그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의미상 어색해서 안 쓴다라고 보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좀 복잡한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별로 잘 정리만 해두시면 괜찮으시니까요. 이 부분 보시고 이제 동사별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 동사별로 보셔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주셔야 될 게 사용식 문장에서 수동태의 직접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간접 목적어 앞에서는 이제 동사에 따라서 to나 for나 이런 전치사들 이제 쓰이는 것들이 보통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용식 문장에서 수동태로 바꿨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직접 목적어를 문장 앞으로 빼서 수동태로 바꿨을 경우에 그때 이제 B 플러스 PP 뒤에는 누가 남았었습니까? 간접 목적어가 남았었죠. 그죠? 근데 그 간접 목적어에 말이 갑자기 그냥 목적어가 나오는 게 좀 어색하니까 to라는 애가 붙다든가 아니면 붙는다든가 아니면 for라는 애들이 붙어서 전치사가 붙어서 쓰이는 경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죠? 맞죠? 자, 그 얘기에 대한 얘기요. 그 얘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 to라는 애를 쓰고 for라는 애를 쓰는 거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되냐면은 이 어떤 동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pass나 아니면 write 아니면은 read, 그죠? give 뭐 이런 애들, 그죠? 요런 애들이 만약에 동사로 쓰였으면은 이 문장에 쓰였던 동사에서는 이 동사가 쓰인 문장에서는 to라는 전치사를 간접 목적어 앞에다가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They sent me a parcel이라고 했을 때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문장을 만들면, 그죠? parcel이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parcel 동사는 was sent로 쓰이게 되겠죠. 그죠? 그때, 간접 목적어 me가 바로 뒤에 붙어야 되는데, to가 붙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안 붙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는 했었지만요. 그죠? 자, to가 붙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바로 이 동사들이 to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는 동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My wife wrote me a long letter. 자, wrote라는 동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나왔네요. 직접 목적어 a long letter가 나왔으니까 B 플러스 PP 뒤에는 me라는 애가 나와야 되는데 또 to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write이라는 애는 지금 to를 쓰이는 동사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외에 이제 for를 쓰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누가 대표적인 애냐면은 이 make나 buy나 get이라는 애들이 그 대표적인 애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she made me a new suit 이라고 얘기했을 때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될 텐데 이 직접 목적어를 이용한 문장 a new suit가 만약에 앞으로 나오게 되면 was made 형태 B 플러스 PF가 나오게 되고 간접 목적어 me 대신에 바로 쓰는 거 대신에 전치사 for를 붙여주는 게 옳다는 얘기예요. to가 아니라. 아시겠죠? 왜냐면 동사가 make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죠. They bought Jane a fur coat. fur라는 애는 털이 되겠죠. 그죠?
맞죠? 자, 그래서 제인이라는 애가 지금 간접 목적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펄콧이 될 텐데, 이 펄콧이 주어 자리에 지금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B 플러스 PP 뒤에 포라는 애가 나왔다는 거. 누구 때문에 그렇죠? 보호시라는 애. 바이라는 동사죠. 바이가 쓰였기 때문에 포라는 전치사를 지금 쓰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지금 이 사형식이라는 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봐주신 것처럼 수동태로 바꿀 경우에 우선은 두 가지로 나오는 게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아까 보신 것처럼 make나 뭐 send나 write나 뭐 이런 애들 그죠? 그런 동사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수동태가 두 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시겠죠? 언제나 다 수동태가 두 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로 썼을 경우에 뒤에 간접 목적어가 B 플러스 PP가 PP의 뒤에 붙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간접 목적어에는 to나 for 같은 전치사들을 붙여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누구에 따라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동사들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사형식 수동태는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사형식에 이어서 이제 동사구 수동태나 그다음에 뭐 오형식 수동태도 우리가 좀 봐주도록 할 텐데 그 다음에 우선 보도록 하고요. 동사구에 대한 수동태를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